제10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한민국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렸습니다. 24일 오후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선 피하 식별장비 성능 개량 사업 추진안이 통과됐습니다. 피하 식별장비 성능 개량 사업은 현재 육해공 각군에서 운용 중인 피하 식별장비 운용 모드를 2021년부터 기능이 강화된 운용 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방사추위에선 대상 체계별 특성을 고려해 국내 연구 개발과 국외 구매로 구분해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성능 개량 사업이 완료되면 항공기와 함정 등 체계간 향상된 피하 식별을 통해 효율적인 연합작전 수행이 가능해 생존성과 작전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남북한 간의 정치 군사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 및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둘러싼 행태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우리가 유의할 점은 김정은 정권 이후 지속된 북한의 도발적인 대남 대외 정책이 국내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입니다. 만약 북한이 기술적 문제에 봉착한 것이 아니거나 혹은 일정 능력을 시연할 여건이 확보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시험을 단행할 가능성은 매우 커지며 이는 5월 14일에 화성 12호 발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국의 어떤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든 정부 초기 출범 시기는 완전한 진용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미중과의 정책 조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금년 중에 화해 협력이나 통일보다는 위협 관리에 중점을 둔 대북 정책의 추진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북 정책이 대화나 통일 비전을 전면에 앞세우고 추구되기보다는 1차적으로 대북 위협 억제 관리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국제 공조와 제재 유지와 같은 외교적 차원에서 그리고 군사적 긴장 관리와 같은 국방의 차원에서 대북 정책의 주요 지향점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지나치게 이상적인 중장기적 비전의 제시보다는 현안 해결 위주의 정책 추진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여건이 한국 사회 내에서 진영 논리의 강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새로운 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적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게 된 점을 심각히 감안해야 합니다. 즉 진영 논리의 격화로 인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든 간에 국민적 합의를 얻기가 매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미 추진 가능한 대북 정책의 이념적 정향이 모두 실험되었다는 점 역시 높은 지지나 만족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과거 10년간의 대북 유화 정책과 9년간의 대북 강경책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차기 정부가 어떤 비전이나 공약을 내걸더라도 이에 대한 호응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강온 양면의 정책 구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가시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심리적 냉소주의의 형성도 우려됩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새로운 정책이 창출되기는 힘들며 결국은 기존 대안의 수정,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국내의 다양한 현안 문제들로 인해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와 군의 노력이 냉정하면서도 조용한 가운데 진지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성우회와 한국국방연구원 공동 주최로 안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와 압박이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은 25일 안보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올해 들어 8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중일러 이 5국가는 강력한 응집과 결속으로 북한의 태도와 방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ore will be expected from all 5 countries in order to maintain a cohesive approach to building this pressure that has to cause North Korea to change direction.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 유일한 외국인으로 초청돼 무한한 영광이라며
한미동맹이 철통 같은 동맹임을 느꼈고 더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t was my great honor to be present at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and I believe I may have been the only foreigner who was invited to participate, which says such a great amount about the ROK-US alliance and the Combined Forces Command within it. 브룩스 사령관은 또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유례 없이 많은 미 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방문했다며 이는 한미 양국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군은 북한 문제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최첨단 무기와 자산을 투입하고 있고 주한미군 18,500여 명에다 최대 4만 명까지 병력을 증대할 수 있다면서 육해공 모두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며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현재 방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국가들의 결집을 도모하고 한국이 그 속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국제사회의 힘이 중국으로 더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독일 연방의회의 한 국방위원은 우리나라와 독일 간의 안보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했습니다. 국방대학교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7차 국제공동학술회의 소식을 오상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권력이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국방대학교와 아데나워 재단이 주최한 국제공동학술회의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자유와 시장경제 등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양자간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보다는 평화와 개발 협력을 바탕으로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권력이 이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annot be two suns in one sky. And obviously for the time being, at least in the foreseeable future, power constellation to China will prevail in East Asia. 하지만 미중 양국은 대립과 분쟁을 피하려 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서강대학교의 이근욱 교수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안보 분야에서 수혜자 부담을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이 지도력과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동맹국들은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런 움직임이 핵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연방의회 국방위원인 만데를라 의원은 미국이 동유럽에 전투병력을 배치하며 유럽 안보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듯이 한미 양자간 협력을 지속할 의지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나토 회원국 간의 군사적인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라며 우리나라와의 협력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 can imagine many additional fields for an even tighte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Germany or even NATO, especially in security issues.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립대학교 김민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에 능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자칫 북한이 제2의 시리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제7호 국산 잠수함 이순신함 진수식이 21일 유삼남 해군참모총장과 신영균 대우중공업 사장 그리고 군고위 간부와 조선업관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거제 소재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에서 거행됐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건조된 이순신함은 1200톤급 디젤 잠수함으로 수중 최대 속력 22노트에 승조원 40여 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어뢰와 기뢰 등을 장착하고 2개월간 단독 작전이 가능해 해군 전력 증강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일정 능력을 시연할 여건이 확보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시험을 단행할 가능성은 매우 커지며 이는 5월 14일에 화성 12호 발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국의 어떤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든 정부 초기 출범 시기는 완전한 진용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미중과의 정책 조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금년 중에
화해 협력이나 통일보다는 위협 관리에 중점을 둔 대북 정책의 추진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북 정책이 대화나 통일 비전을 전면에 앞세우고 추구되기보다는 1차적으로 대북 위협 억제 관리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국제 공조와 제재 유지와 같은 외교적 차원에서 그리고 군사적 긴장 관리와 같은 국방의 차원에서 대북 정책의 주요 지향점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지나치게 이상적인 중장기적 비전의 제시보다는 현안 해결 위주의 정책 추진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여건이 한국 사회 내에서 진영 논리의 강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새로운 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적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게 된 점을 심각히 감안해야 합니다. 즉 진영 논리의 격화로 인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제10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렸습니다. 24일 오후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선 피하 식별장비 성능 개량 사업 추진안이 통과됐습니다. 피하 식별장비 성능 개량 사업은 현재 육해공 각군에서 운용 중인 피하 식별장비 운용 모드를 2021년부터 기능이 강화된 운용 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방사추위에선 대상 체계별 특성을 고려해 국내 연구개발과 국외 구매로 구분해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성능 개량 사업이 완료되면 항공기와 함정 등 체계간 향상된 피하 식별을 통해 효율적인 연합작전 수행이 가능해 생존성과 작전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남북한 간의 정치 군사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 및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둘러싼 행태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우리가 유의할 점은 김정은 정권 이후 지속된 북한의 도발적인 대남 대외 정책이 국내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입니다. 만약 북한이 기술적 문제에 봉착한 것이 아니거나 혹은 25일 안보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올해 들어 8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중일러 이 5국가는 강력한 응집과 결속으로 북한의 태도와 방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ore will be expected from all 5 countries in order to maintain a cohesive approach to building this pressure that has to cause North Korea to change direction.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 유일한 외국인으로 초청돼 무한한 영광이라며 한미동맹이 철통 같은 동맹임을 느꼈고 더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 was my great honor to be present at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and I believe I may have been the only foreigner who was invited to participate, which says such a great amount about the ROK-US alliance and the combined forces command within it. 브룩스 사령관은 또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유례 없이 많은 미 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방문했다며 이는 한미 양국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군은 북한 문제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최첨단 무기와 자산을 투입하고 있고 주한미군 18,500여 명에다 되든 간에 국민적 합의를 얻기가 매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미 추진 가능한 대북 정책의 이념적 정향이 모두 실험되었다는 점 역시 높은 지지나 만족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과거 10년간의 대북 유화 정책과 9년간의 대북 강경책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차기 정부가 어떤 비전이나 공약을 내걸더라도 이에 대한 호응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강온 양면의 정책 구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가시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심리적 냉소주의의 형성도 우려됩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새로운 정책이 창출되기는 힘들며 결국은 기존 대안의 수정,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국내의 다양한 현안 문제들로 인해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와 군의 노력이 냉정하면서도 조용한 가운데 진지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성우회와 한국국방연구원 공동 주최로 안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와 압박이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은 이제 4만 명까지 병력을 증대할 수 있다면서 6회공 모두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며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현재 방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국가들의 결집을 도모하고 한국이 그 속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국제사회의 힘이 중국으로 더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독일 연방의회의 한 국방위원은 우리나라와 독일 간의 안보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했습니다. 국방대학교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7차 국제공동학술회의 소식을 오상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권력이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국방대학교와 아데나워 재단이 주최한 국제공동학술회의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자유와 시장경제 등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양자간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보다는 평화와 개발 협력을 바탕으로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권력이 이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annot be two suns and one sky. And obviously, for the time being, at least in the foreseeable future, power constellation